접천수 천미에서 지지장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죠. 왕자충 쇠. 여기까지 해야 되네요. 왕자충쇠. 왕한 자가 쇠한 자를 충하면 쇠자 발 해서 이건 뽑힐 발자예요. 네, 뽑히다. 뽑힐 발. 쇠신. 이 자자를 안 쓰죠. 왜? 같은 뜻이 있으면 기왕이면 글자를 바꿔요. 충왕 하죠. 왕한 것을 충하면 쇠한 신이 왕한 신을 충하면 왕신발. 이 발은 뽑힐 발이 아니라 일어날 발. 네, 일어날 발. 일어난다. 이건 뽑힌다. 뽑히면 쓸 수가 없죠. 일어나는 건 쓰죠. 네, 그래서 이 중요한 왕자충세 쇠자발 쇠신충왕 왕자발 왕신발에 대해서 설명하는 장이에요. 유명한 거죠. 예, 이 사주에서 철저 선생님이 참 이건 원문이니까 그렇고 철저 선생님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사례명제 두 개인데 첫 번째 격국이 완성돼 제격의 격국이 식신도 있고 정관도 있고 해서 좋은 사주인데도 성격이 됐는데도 잘 살지 못한 사주와 성격 그냥 음걸록격인데도 운이 좋아서 잘 사는 사람의 사주 두 가지를 갖다 놓고 철저 선생님이 비교를 하세요. 그래서 우리 철저 선생님은 격국론은 지금 격으로 설명을 하고 계시지만 격국론을 인정하시는 건 아니에요. 네. 저는 뭐 중도파죠. 격국론도 하고 억부론도 하지만 무게중심론으로 한다는 게 저한테는 장점이라면 장점이죠. 새로운 이론이죠. 예. 그러면 격국론도 통하고 억부론도 통하더라. 무게중심론으로 딱 갖다 놓고 하니까 되는 거죠. 입시와랬어요. 이거는 원수산 씨가 얘기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임 선생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12지 상충, 12지에 서로 충한다는 것은 각 지지 중에 소장, 이렇게 암장되어 있는 것이 있어서 호상, 우리는 상호라고 그러는데 얘네들은 호상이에요. 호상 충국을 할 때입니다. 원국에 있으면 명충이고, 이건 드러날 충이죠. 재세, 이건 대운이에요. 뭐 세운도 좋아요. 세운에서 딱 충을 하는 건 암충이라고 그런다. 들어오는 것은 등령, 원령을 득한 자는 충쇠즉 발한다. 원령을 득한 자가 쇠한 것을 딱 충하면 뽑힌다. 뽑혀서 못 쓰는 거예요. 실시자, 등령이 아닌 반대는 충해서 왕하면 무상. 왕한 것을 실시자가 왕한 것을 충하면 무상. 상처를 입지 않는다. 충지자가 유력, 충하는 것이 힘이 있으면 증명 거지. 분명히 그것을 가져갈 것이 있을 것이니 흉신을 거한즉 리하고 이롭고 길신을 거한즉 불리할 것이다. 충지자 무력, 충하는 것이 힘이 없다? 쇠자겠죠. 그러면 쇠신, 즉 반격지, 반대로 오히려 상대방이 더 성질을 낸다. 충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흉신을 격하면 화가 되겠죠. 왜? 힘없는 게 와서 깔딱거리니까. 그러니까 하룻강아지 법문서인 줄 모르고 덤벼들면 물리죠. 격길신죠. 길신을 격하면 비록 화는 없다 할지라도 역시 불능 획복 복을 받을 수가 없다. 만약 일주가 시오라고 했는데 시오가 아닐 것이죠. 일치겠죠. 그러면 여튼 오다 라고 하면 혹 시신이 또 그것도 오예요. 이 오를 시자인데 이게 바라다 볼 시자도 될 텐데 이게 이 시가 원본에 맞는지 이따 확인하겠습니다. 지중에는 이렇게 오하가 있으면서 지지 가운데 이렇게 쭉 깔린 게 인묘사오미 술 찌로 있으면 웬만하면 이게 옆에서 보호하기 때문에
자수와 충이 되더라도 쇠신이 충왕, 왕한 신을 충하기 때문에 무상, 상처를 입지 않는다. 일주시오, 일주가 시가 오화가 되는데 혹 희신이 오라 칩시다 라고 하는데, 지중에서 희묘 해자 축진지류가 있으면 자수를 만나 충을 하면 말하여 왕자충세 즉 바란다. 뽑히죠. 그래서 왕한 것이 쇠한 것을 충하니까 뽑힌다는 것이에요. 여지계력, 개연, 나머지도 다 그렇게 하라 라는 거예요. 그러나 자오묘유 인신사해 충은, 팔찌는 위중하고 진술충미는 비교적 가볍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도 않아요. 저도 미토가 있는 미월에 태어났는데 기축 대운에 들어와서 충미충이라는 바람에 재산 모아놨던 거 반은 날렸는데요. 이 미토 속에 정화가 있어요. 정화가 있는데 이 계수일간은 이 정화 하나가 유일하게 재산이 있자 마누라거든요. 네. 근데 이 축대운에 들어와서 기대운은 그래도 괜찮았어요. 충미충하는 바람에 재산 반은 날려버렸죠. 마누라는 죽지는 않았어요. 근데 내년이 신축년이죠. 그래서 또 좀 불안하죠. 예, 아무래도 좀 불안할 거죠. 만약 좌우충이 된다 치면 자중의 계수가 충오화의 정화를 충하죠. 그리고 똑같이 오가 왕에서 재강을 받고 있다면 사주에 금이 없으면 금은 없고 목이 있다 라면 아무 관계 없어요. 즉 오는 등이 자를 충할 수 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묘유충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유중 신금이 충, 묘중 을목을 하는데, 만약 묘가 왕, 재강을 하면서 왕하면 사주에서 화가 있고 토가 없으면, 즉 묘 역시 등이 금을 충할 수 있다. 상대방 잘 살펴라. 인신충도 마찬가지다. 인중에 간목병화가 신중에 당한다는 거예요. 신중에 임수가 극하는데, 그러나 인월에 재강을 만나 왕하고 사주에 화가 있다면, 즉 인목도 역시 능히 신금을 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해충도 마찬가지겠죠. 사중병화 무토인데 해중에 간목 임수를 극하지만, 그러나 사가 왕하면서 재강이면 사주에 목이 있다라면 사는 역시 능히 해수를 충할 수 있다. 그래서 반드시 피를 먼저 찰기쇠왕, 그 쇠왕을 살펴라. 먼저 사주에 그리고 유무 있는가 없는가를 풀어서 구해줄 게 있는가 없는가를 좀 살펴야 된다. 혹 억하고 충하는 것이나 혹 조해서 충하는 것이나 그 대세를 살펴서 연구해야 된다. 그 시기를. 즉 기륭이 스스로가 경험할 것이니 지우 사고는 형제지충이요 라고까지 하면서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축장 지물에서는 사주에 간지가 있으니 유무인출, 인출되는 게 있는지 없는지를, 마치 사주에서 간지가 무소 인출 마땅히 끌어들 게 없다라고 하면 급사령지신에서, 또는 아무 관계가 없다 절대적으로. 그러니 충해는, 그러면 충은 해도 해가 없다. 합해도 영어를 쓰는데 역시 반가워진다. 원국과 더불어 세운에서 모두 이렇게 살펴보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는데 이번 강의는 사례명절을 아주 기가 막힌 걸 들어 놓으셨어요. 5화일간이죠. 6월에 태어났어요. 정제격이죠. 정제격. 정확하게 또 이렇게 신금이 친절하게 투출했죠. 근데 여기 지금 떡하니 식신이 또 이렇게 있어요. 식신 생재를 하고 있죠. 그리고 재생관을 하죠. 정관까지 흘러요.
그런데 지금 상황 보시면 아시죠? 격은 완벽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용신이 이 빨간 글씨로 돼 있다는 거죠. 금체 화목용조예요. 격국만 좋으면 뭐하냐라는 게, 격국은 완성됐어요. 그러면서 철저 선생이 이 격국을 가지고 지금 이제 격국이 안 맞는다라는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명 좋은 것은 운 좋은 것만 못하다. 저 밑에다 그렇게 써놓으셨어요. 이건 완벽하게 좋은 명이에요. 끝내줘요. 정제격에 식신생제 재생관. 그래서 완전 정제격에 좋은 사주죠. 사주 또 뭐 이렇게 딱 말씀하세요. 왕한 재성이 당령을 했다. 정제격이죠. 더해서 연상시 식신이 생조를 하고 있다. 격설명 딱 맞죠. 상신이에요. 일봉시로 또 녹을 만나서 만만치 않게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불이 묵은, 그러나 뭐라고 할 수 없다. 불무 하니까 이중부정이죠. 그러니까 강한 긍정이 되죠. 뿌리가 없다고 할 수 없다. 반드시 뿌리가 있다는 거죠. 이거는 그러니 좋다는 거예요. 소위 출신은 부잣집 집안 출신인데 시투로 계수까지 나오니 정관이 또 떡해서 식신생제 재생관까지 하니까 오늘날에 이런 사주 같으면 당신은 분명히 공무원이 된다라고 했어야 되는 거예요. 사화 실세했다. 그렇죠. 계수가 있으니까. 유금이 멀리서 공금을 하니 사유 공금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오화 때문에 못 넘어갑니다. 절대. 오행 중에는 목이 없으니 오직 의지할 것이라고는 오화방신. 겁재죠. 겁재밖에 의지할 것이 없다. 이건 사유가 금국이 돼서, 즉 개수가 병이 되는 건 확실하다라는 거예요. 일교 한번 지나기를 어디를 지나냐 라면 자운을 지나죠. 일교 자운을 지나면 개수가 등록을 하며 자진공국을 이루어서 공수를 이루어서 유금과 당 어울린다. 자유가 어울려서 오화를 충을 하니 사주가 무해구지신이라 풀어서 구할 만한 신이 없다는 거예요. 소위 왕자충세 쇠자발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파가 망신, 집안이 깨지고 몸은 죽었어요. 이때 자대운에. 참 이걸 못 넘기는 거죠. 만약 운이 동남방으로만 먹화지지로 흘렀다면 어찌 명예와 이 두 다 호 하는 거예요. 기, 불, 호 해서 어찌 뭐뭐 하지 않겠는가 라고 해서 서리법이죠. 간긍정을 나타내죠. 어찌 명예와 이익이 둘 다 온전하지 않았겠는가 라는 것이죠. 참 격국론에서 완벽한 식신생제 재생관은 사주예요. 천간으로 완벽하게 떴잖아요. 식신생제 재생관 해서. 저 다음 사례 명조에서 철저 선생께서 명 좋은 것은 운 좋은 것만 못하다고 설명을 하시네요. 다음 건 좋으니까요. 이건 제 말이에요. 이 명조는 격국론으로는 정제격으로 상신인 식신 무토가 있고 구신인 시간에 정관이 개수가 있어 격국론으로는 성격이 된 사주다. 그러나 오행체형론으로는 금체 화목용조가 되었다. 일반적으로는 제다신약사주예요. 다행인 것은 일간과 일지가 동조하여 일간에 뿌리가 있어 다행이다. 그러나 태어난 시간이 계시로 정관 계수가 사중 경금에 도움받아 일간의 병화를 언제든지 흐리게 할 수 있는 처지다. 결국 이 사주의 병은 계수가 되고 대운 역시 이 계수를 돕는 대운으로 흐름으로 결국 자대운에 운을 다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왕한신이 쇠한신을 충하면 쇠자가 뽑혀 파가 망신되었다. 결론적으로 왕한수세를 막기 위해서는 인성인 목이 필요한데 그 인성은 전무하다. 때문에
관성이 들어올 경우 인성이 화가 나요. 호신할 자리는 이 명주에서 개수가 있는 곳에 바로 인성이 있어야만 호명이 될 명주이다. 이와 같이 사주체에 필요한 용신은 용신을 정해놓고도 용신이 보이지 않고 대운에서 도와주지 못하면 발복하지 못한다. 명호, 불효, 운호라. 저 밑에 있는 걸 미리 제가 이렇게 따왔네요. 다음 사주가 그 사주죠. 예, 사례명조 20번이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때 가는 거죠. 이걸 못 넘겨요. 이것만 넘겼다 라고 하면 되는데 안 됐군요. 정제죠. 정제에 식시생제 재생관 하는 사주예요. 하면 뭐래요? 아무 쓸모없는 일이죠. 이런 건 아마 심해첨 선생은 정제격에 비인을 쓴다고 할 거예요. 그래야만이 사주 표류가 똑같아지죠. 비인을 쓴다라고 했을 때 올해 33에서 나이 따질 필요 없어요. 이점만 자대원 되면 죽었더니 뭐 할 말 없죠. 여기 가네요. 죽은 나이네요. 올해 경자년이면 뭐 더하죠. 네. 힘들 살 수가 없겠죠. 네. 뭐 자평진전에서도 뭐 제격 용신의 일주가 약하면 인비로 간다고 했어요. 분명히요. 어제 지난 강의 제격에서 인비 쓰는 거 보셨죠? 네, 인비를 쓰는 거예요. 관은 또한 장애가 된다. 근데 사료는 관계없다라고 했죠. 어제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어요. 네, 심해점. 인비를 쓰는 사주예요. 이 사주는. 그러니 격국만 딱 잡고서 무슨 대운을 안 본다? 그건 안 되죠. 네, 대운을 봐야죠. 그래서 치운 논이 있다니까요. 자평진전에도. 그런데 이 운을 안 보고서 어떻게 이것만 가지고 8글자만 가지고 얘기를 하냐 이거죠. 예. 격국론 하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운을 안 보더라고요. 언제 죽었다는 소리를 못하죠. 그러니까 언제 고생 좀 한다는 소리를 못하고 올해 당신 어떻겠어? 라고는 소리를 하죠. 왜? 안 좋은 운으로 들어왔으니까요. 경자년이면 저 위에서 아주 좋겠어요? 목화를 쓰는데 그냥 깨져버리죠. 예, 이 사주예요. 이게 이제 사례 21번이죠. 이건 음걸럭이에요. 음걸럭. 그러면 음걸럭이 됐든 양걸럭이 됐든 여하튼 걸럭이라는 것은 일단 강하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뭐 이 사주를 뽑아내버려야죠. 기운을 빼버려야죠. 뭐 화채네요. 화채 수금용절이에요. 천간에 3글자만 뜨면 돼요. 그리고 금수운으로 딱 흐르네요. 요것만 빼고 다 좋네요. 근데 천간으로 지금 가물먹이 들어오는 게 별로 안 좋고요. 병정 들어와도 아무 관계는 없어요. 임계수가 다 막아주니까. 이 해운이 안 좋죠. 이내 한목을 하고 해면 목국을 하는 바람에 자세히 보면 이거 안 좋아요. 그리고 이거 좌우충이 된다고 하는데 와서 깨질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잘 봐라 옆에 묘모 오인 있으면 이 자수가 와서 오화를 깰 수가 없다. 수생목 목생화 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오히려 해수운이 더 안 좋죠. 화채니까 목을 취하면 안 되잖아요. 화채니까. 자, 또 이거 재관 가지고 설명해요. 자, 이거는 음걸럭인데 차는 재관 허로 뭐 투출했다는 뜻이에요. 로 무근이다. 뿌리가 없다는 거예요. 효비 편인과 비겁이 당관득세했다. 맞죠? 사주를 보건대 빈욕 지명이라 가난하고 일축죽을 명이다. 전조는 신과 재가 병왕 항상 좋은 사주죠.
강간하니 좋아요. 재성을 감당하죠. 신왕제왕하면. 그런데 반대로 파패무수, 만났다. 뭘 만나? 깨지고 부서지고 오래 살지 못하는 걸 반대로 만났는데, 차즉 재관이 효수인데도 창업하고 유수, 창업 장사를 해갖고 유수 오래 살았다는 거예요. 수명이 있었다는 건 알지 못함이라. 피즉 무목, 저거는 목이 없어요. 인성이요. 봉수, 술을 만나면, 그러니까 저게 지금 편인이었죠. 뭐 병하니까 술을 만난 즉 발 뽑힌다. 뽑혀요. 차즉 유수, 수가 있는데도 화를 만나면 오히려 겁제를 구한다는 거예요. 화를 만나서. 기 갑신의류 운에는 경금 노광하니, 그럼 좋죠. 왜냐하면 임계봉생에서 우충거 저거 하겠죠. 어디요? 인묘지목을 충고하겠죠. 갑신의류 때문에. 소위 쇠신충왕 왕신발, 흥발한 거예요. 일어났다. 취염, 이것도 역시 논어에서 나오는, 맹자에서 나오죠. 갑자기 우지끈하니 발제 거만이라 엄청나게 번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명호, 명이 좋은 것은 불여 운호, 운이 좋은 것만 못하다. 사신언야라, 신사언야라. 이와 같은 말은 믿을만하다. 신사언야라, 이사자예요. 이와 같은 말은 믿을만하다. 뭔 말? 명호, 불여, 운호라는 말. 제가 먼저 위에다 써먹었죠? 잽싸게. 명 좋은 것은 운 좋은 것만 못하다. 번듯하게 식신생제 재생관을 했는데도 명이 그렇게 관이 이름은 딱 잡혀 있는데 운이 안 좋으면 뭐 안 된다. 심해참 선생이 저 위에 거 보면 분명하게 인비를 쓰라고 하셨을 거예요. 자,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가는 철저님의 설명이다. 이 명조는 지지에 인호, 명호가 있어 일주 정화가 신강하고 천간에 있는 재관은 오히려 허약한 상태였다. 화일주가 강하면 관살이나 식상으로 용신을 취하는데 이 명조에서는 식상이 없으므로 관성으로 용신을 한다. 이와 같이 용신을 정하고 나면 시신을 구하는데 관성의 시신은 재성이 되므로 수금이 용희신이 된다. 다음으로 용신을 정한 후 대운을 살펴보니 역시 금수대운으로 흐름으로 호운이 된 사주이다. 철전님의 설명과 같이 명호, 불효, 운호이다 라는 것이죠. 이 격국노로는 저 은걸록이에요. 은걸록이에요. 그러면 저걸 써야죠. 관성이나 어떤 재성을 써야죠. 인성은 못 써요. 그러나 관성을 쓸 때는 재성이나 인성의 도움 없이 외롭게 써서는 안 된다라고 했죠. 근데 저기서 지금 뭘 썼죠? 수를 썼죠? 수를 쓰고 관성을 쓰고 여기에 지금 재성을 쓴 거예요. 재생관 호죠. 이렇게 쓰면 아주 딱 좋죠. 관성을 쓰고 재성을 쓰니까 좋죠. 이 사주는 그런 거예요. 그러나 걸록격이니까 걸록은 뭐 음이 됐든 양이 됐든 걸록은 인성하고 비겁을 빼고 쓰면 되는 거예요. 인성은 여기 다 있잖아요. 그래 이걸 천간했던 임계수를 쓰고 대운을 기다리면 되죠. 대운을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사례명조 21번 보고 끝내겠습니다. 딱 맞죠. 뭐 금수로 흘러있죠. 화채 수금명조죠. 수영신이죠. 올해 나이가 21살. 여기 들어와 있죠. 간목에 들어와 있네요. 간목은 별로 안 좋죠. 그러나 절각이 되니까 신유 이때 좋고요. 병술 안 좋아요. 정화 별로 안 좋죠. 해도 별로 안 좋아요. 좀 해놨는데 자는 괜찮아요. 기축 괜찮아요. 경까지 좋네요.
이렇게 되면 이 사주는 요즘으로 이 정도 사주는 충분히 밥 먹고 산다라는 것이죠. 예. 예,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그 유명한 왕자 충세 쇠자발 쇠신 충왕 왕신발 같은 발이라도 앞에 건 뽑힐발 뒤에 것은 일어날 발이 된 자동사, 저 앞에 건 타동사죠. 뽑히니까 타동사, 이 발은 스스로 일어나니까 자동사가 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도 마치겠습니다. 다음 강의는 그 유명한 심해첨 선생의 격국론을 강의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